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개혁신당 김영남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적 만남 청만추 피처링 라붐 소피 마르소 남자 배우 누군지 모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이 너무 달달해가지고 BGM은 안 바뀌네요. 안 3주 바뀌어요. 연속이네요. 네, BGM 안 바뀝니다. 피처링 라붐 소피 마르소 남자 몰라. 예.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국회 권한침해다. 어떤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뭐 헌재 결정 자체는 저희가 이제 뒤 코너에서 따질 겁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총리실이 아니라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여부는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제 헌재에서 일단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고 권한대행을 임명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정무적 판단하겠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의원님? 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일단 국민 어떤 여론도 볼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했던 복귀 여부인데 과연 지금 최상목 대행이 앞에 임명한 두 사람도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임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번에는 물론 뭐 별도 의견이긴 하지만 또 현재 내부에서도 국회에 어떤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어떤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는 또 이 사안에 또 대해서까지 임명을 한다면 그것은 뭐 상당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던 복귀 여부다. 결국 그것이 했을 때 뭐 본인한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특히 그거는 도의적 어떤 여러 가지 뭐 정치적 문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를 뭐 고려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은 어떤 의미라고 보죠? 정무적 판단. 국헌문란 행위예요. 한마디로. 뭐가요? 정무적 판단하는 게요? 그러니까 임명 안 하면?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 대행이 평생 공무원 한 사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금 집권 세력 국민의힘을 포함한 집권 세력은 다음 달에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서 헌법에서 그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그래 잘 봤는데 우리가 정무적으로 판단해 볼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법에 즉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시. 그리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뭐 여야 합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였습니다만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직후에는 즉시 임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의원님. 네. 이거 만약에 임명한다고 하면 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덕수 총리 임명 전까지는 임명하면 안 된다. 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 그 당연한 얘기는 네. 임명해라. 근데 좀 천천히 해.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지금 뭐 이해 못하는 그런 면이 뭐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뭐 임명은 해야 되겠죠. 임명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그 임명하는 것은 맞다. 그 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그거는 또 임명권자의 또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언제 뭐 하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지위 확인 소송도 각하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은 당연해야 되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뭐 대대행이 지금 이제 최상목 그 지금 대행이 하면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리고 곧 이거는 이 여부는 한덕수 권한 대행의 이런 어떤 그 탄핵 심판문은 곧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다려봐야 될 문제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자, 있어서는 재량의 여지가 1도 없습니다. 그거는 법상 명백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뒤에 3부에 법적 코너에서 자세히 좀 다시 짚어드릴게요. 법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일단 정치적인 얘기 좀 해보죠. 정치 이야기. 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의원님, 네. 야권에서 기대하는 건 뭡니까? 신속한 수사겠죠. 사실은 특검법. 개혁신당 여기 찬성해요? 찬성 입장 아닌가요? 공식적으로는? 이거 뭐야? 자, 공식적으로는 네. 그 속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 모르지 뭐 이런 거예요? 그거는. 제가 뭐 현역 의원도 아니고 예. 모르죠. 각자 생각은. 예. 그런데
사실은 명태균 사건은 예. 이미 수사가 진작에 끝났어야 돼요. 어. 그렇잖아요. 명태균 씨가 구속된 게 11월 15일이에요. 근데 그렇죠. 12월 3일 날 기소한 내용은 아무도 관심 없는 뭐 이름도 모르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한테 돈 받았다는 건데 그건 네. 뭐 아무도 관심 없는 거고 결국엔 공천 개입, 국정 개입 부분인데 예. 이게 뭐가 어려운 수사예요. 더군다나 생생한 녹취 파일이나 뭐 메시지 주고받은 게 다 남아 있는데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검찰이.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특검하자는 중앙으로- 거지. 예. 아유 못 믿어요? 창원지검에서 넉 달을 뭉개다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건 누가 봐도 시간 끌기죠. 그러니까 빨리 수사하려면 특검 하자.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이니 이 네. 내용이죠. 수사 의지가 검찰 없고 못 믿겠으니 특검 가자 요 얘기인데 여당에서는 이거 정치 공작이다. 뭐 제2의 김대엽이다. 뭐 명태균은 민주당과 한 몸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당연히 정치 공작이죠. 사실 지금 김영남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창원지검에서 굉장히 빨리 지금 수사를 진행해서 이미 예. 나올 것은 다 나왔고 또 이미 또 그 전에 뭐 민주당이라든지 명태균 씨가 뭐 언론에 실시간 하듯이 뭐 인터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했는데 물론 뭐 그 전에는 뭐 폰을 까면은 뭐 엄청난 게 나올 거다고 했지만 지금 뭐 나오는 게 뭐 그때 그 이후로 뭐 별게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결국은 명태균 특검법이 되면 지금 관련돼서 뭐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번 지금 특검이 뭐 또 거부됐다가 제2 요구됐다가 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명태균 특검법이라는 이름만 이렇게 갈아치워서 다시 한번 통과가 되면 이것은 뭐 누구보다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말로 이제 목적하는 바가 결국은 유력 후보 중에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다고 보는 뭐 오세훈, 홍준표 시장에 대한 정쟁용 공세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민주당이 노리는 건 아니 이제 그런 어떤 목적으로 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정쟁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던 것이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거는 하는 게 맞다? 검찰 수사는 뭐 일단은 그 중앙지검에서 갖고 가서 혹시 네. 창원지검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보겠다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여기 그 뭐 보도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가장 관련해서 뭐 통화라든지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던 사람이 첫 번째는 김영선 의원이고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지금 이준석 의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네. 뭐 파장은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당 입장 이런 겁니까? 수사는 하는 건 맞다. 단지 검찰에서 해라. 특검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 대응- 당사자들이 억울해 하잖아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빨리 수사라고 그러더라고. 떳떳하다면서요. 근데 예. 지금 창원지검에서 뭘 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2022년 6월 1일 예. 그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관위원장이 그때 정진석 의원인 줄 알았다던 그 얘기 할 거예요. 이제. 예, 예. 대통령의 주장이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 뭘 했어요? 창원지검에서. 의원님 하나만 먼저 물어보면 네. 안 돼요? 뭐? 진짜 괜찮아요, 개혁신당? 예? 아니 왜냐면 이준석 의원은 나 모른다 김한정이라는 사람 연락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네. 저 김한정 씨 압수수색하고 나서 저희 SBS 취재진이 김한정 씨한테 마이크를 댔더니 하는 얘기가 오세훈 씨가 3,300만 원을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한테 준 얘기는 이미 나와 있던 얘기인데 이게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뿐만 아니고 이준석 의원 여론조사 비용,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도 내가 댔다. 명태균 씨에게 줬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럼 이준석 의원 이름도 나와가지고 아니 이름에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의혹 없이 털고 가기 위해서는 예. 지금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사실은 이런저런 정치적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너무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봐도 너무 못해. 자 그러면 그러니까 특검 수사로 털고 가야죠. 그럼 의원님 얘기는 특검 만들어서 이준석 의원도 조사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니 뭐 그 여론조사 비용 대남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받겠어요. 수사 당연히 받아야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게 이제 결국 이제 저 녹취 파일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 저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녹취 들으셨죠? 네. 김건희 여사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요건 이제 명태균 씨가 했는지는 모릅니다. 누구랑 건지 몰라요.
호고하고 그다음에 저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명태균 씨한테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한다면서요. 근데 잘 될 거예요. 요런 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의원님? 저는 그 선거를 해본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그 조금이라도 관계된 사람이 전화로 오면 일단은 선의로 좋게 말하는 게 어떤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DNA가 있거든요. 그렇기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말하는 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예. 예를 들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또 이런 내용도 있었죠. 뭐요? 명태균 씨에게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내 이름을 팔고 다닌다. 그러지 말라고 대통령께서도 강하게 경고를 했다. 뭐 이런 어떤 녹취도 나왔습니다. 뭐 대통령이 직접 언급은 아니었고요, 그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언급이었던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멘트 하나하나를 두고 뭐 이렇게 어떤 결과를 왔는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까지 나왔던 것과 아주 그 뒤엎을 만한 어떤 충격적인 특히 명태균 씨한테 마치 뭐 김건희 여사 큰 힘을 몰아준 듯한 그런 어떤 멘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혹시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 물론 아직 모르지만 열린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 이 김건희 여사의 이런 뭐 조선일보 폐간 뭐 잘 될 거야 공천 이런 녹취 파일이 계속 공개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게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 또 민주당에서 명태균 어떤 특검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사실은 조선일보 그 폐간 그 이슈만 하더라도 조선일보에서도 뭐 주진우씨에 대해서 지금 제소를 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누가 누구에게 뭐 말했는 건지 예. 뭐 부정확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그렇게 없는 것 같고 특히 뭐 앞으로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민주당이나 일부에서 기대하는 그런 거 이상으로 사실 나오기가 힘들 거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전에 이미 네. 민주당도 유사한 파일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더 큰 것들이 저는 터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사의 육성. 부창부수죠, 뭐. 부창부수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개헌금 보내서 접수하려고 했던 남편이나 언론 논조나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폐간시키겠다고 하는 그 배우자나 똑같아요, 부부 수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준이 낮은 거는 이미 여러 번 확인됐는데 그걸 감싸고 도는 국민의힘도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실제로 뭐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뭐 폐간된 거는 경기방송이라든지 또 지금 CBS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겠다라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누구랑 대화를 했고 뭐 조선일보가 어떻게 그건 변론으로 하고 어찌 됐건 간에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의 그 멘트는 그 입장 그 워딩을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 언론의 어떤 자유 입장에서 보면은 뭐 결코 적절한 어떤 발언을 할 수는 없겠죠. 물론 뭐 그때 상황이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고 또 예. 당시 어떤 감정적인 상태라든지 뭐 예.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에 어떻게 보면 좀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 이런 어떤 사소한 거라도 잡아서 결국은 혹시 조기 대선 국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정쟁용으로 어떤 예.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예. 특히 유력 후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는 뭐 그런 어떤 목적임이 뭐 분명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뭐 그건 뭐 검찰에서 뭐 판단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뭐 판단을 하긴 네.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나온 어떤 상황 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를 특별하게 뭐 소환까지 할 어떤 그런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게 없다고요? 조사할 거리가? 지금 뭐 구체적인 뭐가 아니 나왔어요? 우선 뭐 지금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네. 경남도지사뿐만 아니라 뭐 강원도지사 문제도 드러났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명백하게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은 사실은 공천 업무를 방해한 거는 육성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한테 전화가 온 것도 확인됐고 영부인이 될 거라고 하고
이보다 더 확실한 공천 개입의 증거가 나타난 적이 어디 있어요?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경남도지사 관련해서 명백하게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네.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어떤 뭐 단순하게 어떤 덕담 수준으로 주고받은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또 소환 조사할 상황은 현재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덕담이라뇨. 그거는 뭐 말을 만들어내도 좀 심한 거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고 여론조사와 관련된 걸 하나 보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텍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4일, 26일 전화면접 조사를 한 거예요. 중앙선거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만약 조기 대선을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35,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37. 지금 악재가 많잖아요, 여당에. 뭐 대통령 탄핵 국면이니까 기본이 그냥 악재인데 거기다가 뭐 명태균 이슈, 뭐 여사 녹취록 뭐 계속 나오는데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 35,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 37. 이거는 별로 차이 없거든요. 이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나머지는 의미가 개혁신당에게 없어요. 투표하겠다. 아니. 이거예요? 그거 의미 있게 들여다봐야 될 거는 예.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답을 내놨느냐. 근데 중도층만 놓고 볼 때 거기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느냐 민주당 후보를 뽑겠냐는 대답의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나오느냐를 봐야 대선의 그 판세를 읽을 수가 있는 거고 이른바 어느 한쪽에 일시적인 위기 의식에 의한 결집 내지는 과표집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사실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국엔 중도층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얻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이건 별 의미 없어요. 저런 분석은 100%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사실 뭐 네. 진보 중도 보수가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선거에 가까이 오면서는 사실은 중도의 비중이 확 줄어들면서 막판에 거의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중도에 있던 그런 가지고 한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이런 어떤 여론조사 뭐 때로는 또 국민의힘이 더 앞선 여론조사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물론 국민의힘이 잘못한 면도 있고 특히 비상계엄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좀 놀라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점차 내가서 이렇게 여론조사 된 것은 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광폭하고 좀 포괄적인 면 예를 들어서 뭐 국정수습을 해야 될 그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한다든지 또 뭐 카톡 검열이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그런 어떤 강압적인 면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또 가지자 행보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TK 쪽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분명히 유권자 중에는 2012년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고 17년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찍고 22년 후보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찍는 이른바 스윙 보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를 누굴 찍을지 당연히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표가 이렇게 나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스윙 보터 뭐 이걸 정치적 성향으로는 중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표를 받아야 대선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 그건 지금 선거가 뭐 몇 달 남은 상태에서는 결국엔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표시하는 사람들이 스윙 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쪽 표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TK 쪽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게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예. 판세 분석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여론의 흐름은 뭐 매일매일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흐름은 더 지켜보시도록 하겠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또 요동치고 뭐 그렇게 되겠죠. 보시면 되고 개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꺼냈고 여당에서는 개헌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조정훈 의원은 이거 뭐 대통령 얘기 때문에 만든 건 아니고 원래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주호영 위원장이 내정이 돼 있었고 뭐 마지막 저 발표가 좀 대통령 최후 진술 이후에 있은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당에서 이거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개헌 준비? 예, 그 사실 잘 아시는 87 그 헌법 체제 이후로 사실은 꾸준히 개헌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 선거 공약까지는 됐었지만 새로 대통령이 뽑혔을 때는 이 개헌 이슈가 워낙
블랙홀 같은 어떤 빨아들인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은 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꾸준히 이제 뭐 개헌 물론 뭐 개헌의 방향이 어떤 방향은 사람들 생각마다 다르지만 당에서 꾸준히 이제 이야기되어 왔었는데 근데 현직 대통령이 탄핵 지금 이제 심판을 받는 중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너무 폭발력 있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본인께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 체제의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헌을 어떤 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준비된 것들이 좀 더 이제 가속화가 이제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이 지금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언급에 보조를 맞춘 측면이 있는 겁니까? 뭐 보조 이제 시기상으로는 보조를 맞춘 측면이 있죠.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이.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의원님 보시기엔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개헌을 언급한 거 요거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전반적인 뭐 최후 진술에 대한 평가 말고. 며칠 있으면 파면될 사람이 본인의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해서 한 개헌 얘기는 뭐 전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개헌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었죠. 근데 이게 현직 대통령 정상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렇게 개헌 제안이 나오면 실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이번엔 더군다나 일종의 보궐선거잖아요. 예.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어 보이고 다만 대선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이 선거 전에 공개적으로 약속을 할 수는 있겠죠. 내가 당선되면 어떤 스케줄로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물론 그 약속도 당선 이후에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예. 일단 공개적인 약속을 받고 뭐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실시한다든지 어떤 스케줄을 제시하는 게 맞겠죠. 근데 뭐 최후 진술에서 한 개헌 얘기는 저는 듣지도 않았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요? 직무 복귀를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이재명 그 대표가 그 오늘 한 언론 인터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임종석 실장하고 임종석 실장이 이제 개헌을 이제 권유를 하니까 일단 지금은 뭐 탄핵이 집중하고 만약에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되면 생각해보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면 탄핵이 기각돼서 개헌을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먼저 제안 내지는 강공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개헌을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그런 이야기도 민주당에서 또 많이 나왔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마지막 하나 짚어볼게요, 의원님. 지난주 목요일에 유해미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수석이 정책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아마 화면으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탄핵소추가 국회 통과한 이후에 참모진이 언론 대상 브리핑 나선 건 처음이거든요. 뭔가 대통령실이 대통령 복귀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 최후 진술 이후에 뭐 이런 분석이 있던데 맞아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 점도 일단 맞고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최근에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인사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원래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예. 그 인구 뭐 위기부 예, 예, 인구부가 이제 새로 생기려고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일 자체가 중요한 일이다. 예, 이런 그런데 말씀이시구나. 그 부처가 생기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처를 대신해서 수석실에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의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